수원 삼성 블루윙스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수원 삼성 블루윙스는 과연 K리그 1으로 승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K리그 2에서 수원 삼성은 6위를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가 수원 삼성은 없었어. 왜요? 마지막 경기에 39라운드. 왜냐면 13개 팀이니까 휴식팀이 한 주에 한 팀은 생기는데 수원 삼성이 마지막 주에 딱 걸렸는데 순위 경쟁 상대가 부산이랑 전남이었어. 근데 부산이랑은 승률이 승점이 동타였고 전에는 원래 한 3점 아래였고 한 3점 아래였고 오히려 전남이 동타였지. 근데 마지막 경기 때 수원이 다 이겨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부산이랑 전남이 둘 다 이긴 거야. 그래갖고 6위로 처진 상태에서 플레이오프도 진출을 못하고 아쉬운 종료네요. 뭐 수원 삼성 팬으로서 올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고 굉장한 라이트 팬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굉장한 라이트 팬으로서 영상을 수원 삼성 영상을 한때는 진짜 이게 수원 삼성 스포츠인가 싶을 정도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냐고요. 처음 수원 삼성 팬으로서 올해 그래도 삼성인데 이 정도는 하지 않겠냐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기대는 그 모든 기대는 1월이 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1월? 왜요? 아직 시즌 전인데? 왜냐면 감독 자체를 제로 베이스로 두고 고른다고 했고 당시에는 시장에 남길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주와의 갈등적인 부분도 있었고 제주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남길 감독이 사임을 했고 뭐 사임 뭐 경질이었겠지. 그리고 남길 감독이 현장에 나와 있었고 남길 감독이 공공연하게 수원 삼성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팬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건데 좀 강성 지도자가 와서 팀을 좀 강하게 휘어잡아서 K리그 2에서는 좀 그런 게 했으면 필요하잖아. 좋겠다. 맞아.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고승범 같은 선수나 정승환 같은 선수는 이적을 했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둘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축들은 또 남아 있었고 카즈키 같은 경우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접었네요. 1월 딱 시즌2 전이었는데 어쨌든 왜냐면 그 시점에 발표가 된 게 염기훈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왜 접었냐면 개인적으로 K리그 2가 되게 쉬운 무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오히려 K1보다 더 진흙탕 같으면 진흙탕 같고 햇빛 쬐일 날이 없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율 뭐 좀 이렇게 안정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죠. 없어. 그냥 매일 튕겨! 맞아. 매일 매주가 90분 내내 와다다 뛰는 리그고 맞아. 어떻게 보면 더 다이나믹한 리그라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배고픈 선수가 많은 리그가 좀 그래. 그래서 올해 삼성 경기 좀 보러 가셨나요? 저 올해는 직관을 못 갔어요. 올해는 직관만 갈라 하면 일이 생기고. 삼성 팬으로서 사죄 말씀 하나 올리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1년에 한 두세 경기는 직관을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는데 다행이죠 뭐. 다행히 네, 다행이죠. K3로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진짜 불안한 건 내년 꼴찌 팀은 맞아. K3로 강등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K3에서 K2 올라오는 팀 승강할 때 사실 이제 협회에 지불해야 되는 또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걸 간때 또 K3에서 감당할 만한 팀이 몇 팀 안 되지 뭐. 그래봐야 화성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포천 내셔널리그 전에 이제 내셔널리그 팀 했던 팀들 뭐 김해시청이나 그럴 수 있겠구나. 뭐 목포나 대전 코레일이나 그 정도 맞아 그러겠다. 경주 한수원 이런 팀들은 감당이 되겠지. 근데 또 몰라. 막 시흥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많아. 맞아. 시흥시민 축구단이 올해 K3 우승했잖아. 맞아 우승했어. 근데 그 팀이 홈이 인조잔디야. 어. 근데 K3 팀들은 그런 데가 사실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너무 많기도 하고 수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실 리그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부수로 나누긴 했지만 근데 프로리그로 올라가면 근데 시흥시민 축구가 제가 요새 볼을 시흥에서 많이 차지 않습니까? 아 그쵸. 시흥도 인프라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시흥시민 축구단이 지금은 인주잔디 구장 그 희망구장이라는 데에서 지금 경기를 뛰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홈구장으로 쓰는 그 시화공단 내 축구장이 있어요. 맞아 있어. 거기를 뭐 천연잔디로 종합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 천연잔디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고 정황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러면 K리그 2 규정까지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K리그 2 규정이 5천석 이하인가 그럴 거야. 근데 김포가 이번에 증축했잖아. 증축했어. 그 이유가 K리그 1에 올라가면 만석 이상, 그러니까 만석 정도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된다고 맞아. 그래서 광주가 입석까지 합치면 만석이 되는 걸로 알아. 광주 지금 축구 전용. 그쵸. 그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삼성은 다 갖고 있는 정말 전북과 같은 이런 빅클럽이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3월을 조금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고 4월에 연기훈 감독이 이제 올해 감독상을 받아 4연승인가 3연승인가 연승 맞아. 연승을 했어. 그리고 이제 5월에 5연패를 맞아. 바닥을 쳤죠. 5월에 무승을 하고 이제 연기훈 감독이 사퇴를 했거든. 그러니까 불안점은 그거였어. 연기훈 감독이 갖고 있는 축구관은 알겠어. 근데 연기훈 감독이 K리그 1도 변수로 넘쳐나는데 K리그 2는 사실 더더욱 알지.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변수가 진짜 더 많아. 더 많잖아. 그러니까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원체 더 많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그 요동치는 감정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케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충남 아산이 이번에 K리그 아산. 2 2위 해갖고 아산도 변수다. 아산 같은 팀이 본래 그렇게 대권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팀의 규모나 재정적 규모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맞아. 삼성이 사실 여러 가지 봐도 유기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여차저차 된 거 보니 김포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김포나 아산 같은 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다수 K리그 2는 대다수 선수들이 1년 계약으로 알아. 그러니까 단년 계약이 많은 걸로 알아. 단년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운영비 지출 결국에는 선수단 연봉도 이 사람이랑 장기 계약을 하면 그만큼 연봉 상승폭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김포 올해 아산 보면은 젊은 선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K리그 2는 이게 통한다는 거 보여준 거잖아. 특히 김포죠. 고종원 감독의 그 의락하는 이 빡센 이 치열한 전투 공간 안에서 의학으로 잡아내는. 근데 뭐 고종원 감독님은 선수단도 팬들도 그 프론터든 다 똑같다라고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고정훈 감독이 사실 K리그 2 감독 처음이 아니잖아. FC 안양 감독을 했는데 FC 안양 감독할 때는 왜 알지? 선수단에서 등번호 특이하게 다니는 선수들 은근 있잖아. 있지. 장동이 무조건 10번. 아니, 안데르손 같은 게 수원 FC 안데르손 70번 같아. 70번. 고정 감독이 FC 안양 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번부터 36번 이름을 달아라. 맞아. 이걸로 딱 이제 못을 박아버리니까 뭐 아놀드도 뭐 오면은 66번 못 따는 거야. 필포드 47번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때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간 게 김포시민 축구단이었고 김포시민 축구단이 김포 FC로 이제 법인화되면서 그때 또 전폭적인 이어서 전폭적인 지원이 확실히 고종훈 감독님한테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정 감독이 팀을 운영하고 팀의 기조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냥 전권을 왜냐면 그만큼 김포라는 팀이 되게 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은 아니었다 보니까 대다수의 시민구단이 그렇겠지만 시민구단이 시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스폰서들이 그만큼 힘을 불어넣지 맞아. 못하면 길이 잘못 들었다 우리. 삼성 빨리 얘기해. 삼성 얘기. 삼성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올해 어떨 것 같냐고. 삼성의 실수는 염기훈 감독을 선임한 게 실수인데 이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염기훈 감독을 선임한 건 전임 프런트야. 정식 감독을 선임한 건. 그리고 박경훈 전 감독이 단장으로 왔지. 단장으로 왔을 때 원래 염기훈 감독을 탐탁지 않아 했어. 그래서 원래는 방법을 모색하려다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겠다. 번복할 수 없고, 그리고 염기훈이랑 얘기해보니까 싹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잘 해보겠다. 컨트롤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체제가 간 거야. 근데 그 말인즉슨 신인 프런트 안에서 염기훈 감독 이미 불신이 박히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치. 일단 내가 뽑은 사람은 또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5월까지 갔는데 염기훈 감독을 사실 팬들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레전드인 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요. 팬 진짜 삼성 찐팬의 입장에서 팬들의 마음을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염기훈 감독이 감독을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건 우리도 다 일반적인 삼성 팬이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레전드인데 너무 욕심을 부렸다. 이게 팬들 사이도 그런. 그치. 왜냐면 그때 굉장히 사실은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비판들이 많이 오고 갔어. 그렇지. 그러긴 그래서 이 염기훈 감독의 사과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즌이 시작됐고 한 바퀴를 돈 시점에서 밑바닥이 드러나서 염기훈 감독이 물러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나게 느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프로잖아. 프로고 이 팀은 어찌됐건 원래 일부를 있어야 될 팀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지금 연일 K리그2 원정 갈 때마다 원정 관객 신기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막 원정에 2,000명, 3,000명씩 가는데 맞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변성환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팬들의 마음은 어땠어? 그 삼성 찐 팬들의 마음들은? 쏘? 아니면 그래도 변성환이라면 그래도 아니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이런 당시 시점에 그러니까 당시 FA던 시점에 그 FA 시장에 감독이 없었어. 그러니까 데려올 만한 감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 연령별 대표팀이지만 감독 생활이 2년 정도 한 변성환 감독이냐, 혹은 이제 수석 코치 역할 정도들을 했던 다른 감독들을 신인으로 오냐. 어차피 피차 프로 신인인데 프로 신인이라도 뭐 감독을 해본 사람과 그냥 코치로 있던 사람은 어떤 누굴 쓸 거냐 그냥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축구계 용어로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냐, 그치, 안 해본 사람이냐. 프로젝트에 끼워본 사람이냐 이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변성환 감독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최선의 선택이었다. 불안점은 있어. 이 양반이 67 월드컵, 67 아시안컵 때는 칭송을 받았다? 왜냐면 전술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써.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기하고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고 상대로부터 볼을 빨리 빼앗고 그거를 관리하려고 하고 벤투 감독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 가서는 조금 변별력을 줬거든. 상대에 대응하고. 변성환 감독은 월드컵에 가서도 똑같이 했어. 3패를 하고 탈락을 했어. 그 당시에 원래 이제 이게 지도자들은 알잖아. 대회가 끝나면 컨퍼런스를 하잖아. 그치, 컨퍼런스 가야지. 지도자가 이 대회를 끝나고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가 왜 이 대회에 이렇게 운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왜 했고 이제 변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는 이 선수들이 소집에 풀려서 해제돼서 이제 소속팀에 갔다가 다시 소집되면 다시 리셋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축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했고 지금은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뜻을 꺾을 생각은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만약에 그게 프로팀에서 터진다? 그리고 지금 수원 같은 팀에서 터진다? 최악의 경우지. 전술가형 감독, 캐릭터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그치, 이 사람이 프로리그에서 감독 대행을 했던 적이 있어. 성남FC가 감독의 대행을 하던 시절이 있어. 있어, 맞아. 그때 변성환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플레이오프 할 때 강등당하던 시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레벨로서는 되게 오래간만에 돌아온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한 중후반기 시절로 변성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봤을 때 뭐 물론 이게 뉴스 기사도 났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데리고 있어봤던 그 어린 친구들을 사실 본인의 색깔에 맞게 적재적소하게 2명 정도를 딱 잘 데리고 와서 기용을 한 게 한 부분이 나는 사실 박수 칠 만한 거였던 것 같아. 형이 말한 대로 프론터나 팬들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감독으로 부임하게 시킨 거. 뭐 그 감독이 또 어떤 노력들을 할 텐데 그 안에 자기가 잘 기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삼성이 갖고 있는 선수단 자원에
내가 잘 키워서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어린 친구들을 잘 데리고 온 게 나는 경기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이면섭, 고종현, 김성주, 박승수 이게 얘네 넷이 준프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수원 애들이야. 준프로 계약을 했는데, 아 원래 수원 애들이구나. 보통 이제 전임 감독 시절에는 준프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잖아. 못하지. 변성환 감독은 좀 기용을 하려고 시도했지. 박승수는 17살에 만. 그래서 포텐이 터져서 다른 선수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연소 골을 넣기도 했고, 뭐 고2잖아. 고의. 고2잖아. 그러니까 고2 선수가 K리그에서 뛸 수 있다? 어우씨, 너 상상이 되냐? 우리 근데 경수에서도 이번에 준프로 계약 하나 있어. 고1인데. 어디로? 인천이었나? 포항이었나? 아무튼 있어 이번에. 올해. 아, 준프로. 그래서 준프로 선수들을 쓰면서 뭐 홍원진 같은 선수를 데려오고, 카즈키가 떠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본인의 스타일의 선수를 잘 데려왔지. 난 사실 내년이 좀 기대돼. 원래는 어릴 땐 삼성의 팬으로서 그냥 이제는 그냥 축구인으로서 수원에 오랫동안 내 고향에 거주하면서 보는 관점에서 다시 수원 삼성이 변성환 감독이 오고 예전과 같은 조금 뭔가 그래도 그 스펙타클한 K2 안에서 재미를 다시 선사하게 된 것 같아. 삼성 팬들한테.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이 올 시즌에 들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패수가 적어. 어찌됐건 승점을 꾸역꾸역 쌓아가는 능력은 있어. 근데 우리는 K리그2에서 제주가 올라올 때나 광주가 올라올 때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올해 안양이 올라올 때가 보면 꾸역꾸역 쌓되 이겨야 돼. 이겨서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지 않으면, 특히 올해는 특히 수원은 경험을 해봤던 게, 올 시즌의 제일 긍정적인 지표는 K리그2 최소 실점 1위가 수원 삼성이야. 맞아. 근데 득점이 안 터진 거야. 자 그러면 삼성의 팬으로서 어떤 공격수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뮬리치 같은 선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원 삼성이 조금 더 맞아 최소 실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적인 부분은 많이 탄탄해졌다로 지표로 증명된 거니까. 자 근데 그만큼의 득점도 안 터졌다라는 건 형이 말대로 승점도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비기는 걸로는 승점을 타다따박따박 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올 시즌 팀 내 최다골은 뮬리치야. 스타일적으로 형이 봤을 때 한 해를 돌이켜보니 그냥 감히 게임이라 생각하고 나 이번에 삼성 지금 요 멤버에 공격 자원에 요 한두 선수 정도만 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원이 있어요, 형은? 나는 일단은 득점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득점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운동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계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K1 선수를 빼오나요? 빼오는 거야. K1을 빼오고 싶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냥 형이 생각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무고사. 무고사가 나이는 좀 있지만 사실 잘 어울린다. 그만한 스트라이커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에 또 보면 잘 어울려. 승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좀 쓴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리고 솔직히 나는 홍원진이 이 정도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다들 그 얘기 많더라고. 솔직히 내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 근데 수원에 오니까 피터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충북 청주에서 왔잖아. 아니, 청주 FC. 청주 FC. 청주에서 왔는데 둘 다 괜찮더라고. 괜찮네. 사실은 뮬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알겠지만 키가 너무 크잖아. 그치. 키가 너무 커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너무 좋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좋은 게 그만한 키에서 그만한 유연한 퍼포먼스 맞아. 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큰 키에도 불구하고 머리보다 발을 잘 쓴다는 게 진짜. 자, 무고사 있잖아요. 뮬리치와 김현이 합쳐져 있는 상태야. 그치. 김현의 키나 피지컬 정도의 유연함이나 퍼스트 플레이 같은 걸 잘 해내줄 수 있는 능력. 나는 무고사 진짜 좋다.
나는 김현은 사실은 방출설 얘기 나오는데 나는 뮬리치보다는 그러니까 포스트 옵션으로는 김현이 더 좋다고 생각. 득점을 많이 못하긴 하더라도. 근데 사실 무고사가 오면 일단 둘이 내보내고 방금 아까 얘기하다가 인천에 지금 떨어졌잖아. 그렇게 인천에 있을 바엔 다시 K1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한다면 제르소랑 무고사 오면 또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던 그 그림이 있으니까 매치업이 너무 잘 된다. 근데 제르솔은 진짜 비싸. 그러니까 사실 인천 팬들한테 욕먹을 각오 얘기하는데 무고사 같은 스트라이커 되게 좋아해. 그런 둘이 진짜 어쨌든 그들도 욕심이 다시 있을 거 아니야? 인천을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개인적인 또 영향이 있어야 되니. 근데 야 무고사는 인천을 너무 사랑하던데. 그치 사랑하지. 근데 뭐 사실 되기야 한다면은 세징야 오면 좋고. 세징야야말로 무고사가 인천을 사랑한 거에 비해 이미 대구를 너무 사랑하는 게 더 빨리 포텐이 터진 친구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스트라이커적인 부분이랑 뭐 근데 수비 밸런스는 잡혔으니까. 근데 이제 좀 불안점은 있죠. 내년에 수원 삼성의 예상이 좀 삭감된다 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경기인 출신 디렉터가 있는 게 방향성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되죠.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이전 단장이 그 삼성전자 출신 단장이 내려와서 일을 했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거셌고 그 사람이 재임한 동안 계속 삽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경훈 단장을 데려왔잖아. 결국엔 디렉터를 겸해서 염기훈 감독 때까지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변수환 감독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종성을 내보냈다라는 것만 봐도 이종성이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수원에 오랫동안 수원에서 큰 키운 선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성을 그러니까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지금 세대 교체를 해서 투박할지라도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몇 명의 베테랑이 좀 섞인다면 거기는 삼성도 지금은 더 믿고 지지해줘야 되는 시점인 거네. 그지? 타이밍적으로 다 봤을 때 지금 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돌이켜 보면 삼성도 결국엔 앞전에 어떤 뭐 전북도 빅클럽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상생하려면 그러니까 과감성이 필요하고 지지력도 몇 배로 더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구단이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협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해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K리그의 거의 대부분의 구단은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팬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렇지. 그냥 이유를 듣고 싶은 건데 이유를 자꾸 피하다 보니까, 그렇지? 왜냐면 사실은 프런트들이 그게 힘든 거야. 이거 하나 설명하면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긴 과정, 사실 이 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변성환 감독은 굉장히 SNS를 잘 써. 이때쯤 팬들이 불편해하거나 팬들이 불만을 가졌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인스타에 올려서 사과해요. 사실 감독이면 경기장에서도 중요한데 외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사실 수석 코치가 있는 이유가 나는 감독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포장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석 코치는 이 포장을 하고 있는 감독이 포장을 하는 동안에 내실 결국 훈련을 통해서 다져져야 되는 역할들을 중점으로 맡아줘야 되고 그럼 그 프론트는 선수단이 코치가 이걸 하고 감독이 포장한 걸 팬들한테 세일즈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사실 그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건 내가 형한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 거야. 삼성의 예상 순위. 저는 개인적으로 상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다행이라고 예상 생각하는데 순위를 얘기해달라고요. 숫자를 얘기해달라고요. 지표로. 원하는 건 1위지. 나는 우승했으면 좋겠어. 1부에 우승해야지. 일부 가야지. 1위가 아니더라도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칠 수 있는 순위까지라도 도전을 해서 사실 내년엔 좀 승격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드니까. 우리가 부산을 받고 전남을 받잖아.
그러니까 전남 올 초에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후반 넘어오면서부터 뚝뚝 또 반토막 나듯이 떨어지는 거 봤어. K리그 2도 살벌해진 게 성남이 꼴찌했어. 성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충남 아산, 뭐 청주, 아 그치. 뭐 안산 그리너스, 천안 이런 팀들이 밑에 깐다고 계속 생각했으면 이젠 그런 팀들도 여기서 어떻게 축구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거야. 생존에 대한 걸 잘하는 거야. 인천이 했던 것처럼. K리그 2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그거에 비하면 1부에서 내려왔을지언정 K리그 2 초보잖아. 완전 초보지. 이게 진짜 조지는 포인트란 말이야. 환장하는 포인트라고. 맞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지금은 삼성은 그래도 경기인 출신이 아까 형들 가끔 얘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협회도 결국 지금 아마 축구 팬들이 많은 관심과 화두기 때문에 체육 업계가 지금 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뭐 경기인 출신이 정말 경기인 출신답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 하거나 혹은 아니면 진짜 경영을 정말 잘하는 자가 와서 진짜 경영을 축구는 잘 모르지만 뭔가 경영 운영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해서 이걸 한번 통두리째 바꿔주던가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심플해. 경기인 출신들은 축구에 신경 쓰고 경영인 출신들은 경영에 신경 쓰면서 이거를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명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형이 이게 애매한 사람을 자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꾸 오니까 방향성도 점점점 애매해져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애매한 거를 선택할 바에 일단 어느 한쪽만이라도 좀 명확한 구실점을 할 수 있는 자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뭐 어쨌건 수원 삼성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좀 잘 잡혔잖아 이제 조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망한 선수들 받고 그리고 팀에서 중심 선수들은 사실 아직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겨우내 잘 해결하면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겨우내 잘 해결하면 그래도 진짜 좋은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희망을 봤어. 6위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염기훈 감독이 2번만 덜 졌어도 플레이오프 갔겠더라고. 역시 삼성의 팬으로서 삼성이 내년에 직관을 조금 더 가서 승리를 채우시면 그래서 같습니다. 이랜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목동까지 오케이. 그래서 내년에는 승격을 해서 수원 삼성 컨텐츠를 내후년에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마지막에 그 삼성 서포터즈 이름 있지 않나요? 프레테 트리콜로. 그 한번 외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 삼성 우승해야 되니까 진짜. 그리고 프레테 트리콜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지자분들 많이 힘들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고 사실은 올해는 진짜 좀 K리그 2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고 중간에 미루로 가기도 해서 올해는 경기장을 찾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제 짧은 식견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구단이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요. 구단도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지자분들도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꼭 우승해서 우리 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수원 삼성 블루윙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